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던 어머니 처음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수업 들으셨던 다른 어머니들 또 오셨으니까 스타벅스 잘 오세요. 어머니 그 중등 어머니 계세요? 천은 정도 천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철입니다. 지금 대시동 스카이랩 컨설팅 그룹의 대표면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청명 강의하고 있고 대구 일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학부모님들이 아니시고요. 그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원장님. 저는 이제 어머님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어디 가서 컨설팅 받아봤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하세요. 근데 저는 또 그 자격증을 교육하는 교수이고 또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에 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EBS 스스로 배움터에 입시 총괄을 책임지고 있고요. 올해 6월부터는 제가 방송은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6월부터는 이제 EBS에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등등 말하자면 한참 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의를 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어디서 상담을 받아봤다, 학교의 설명회 강사한테 들어갔다, 진로 부장 선생님이 10년간 뭐를 했다. 제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언론사 기자들하고 얘기해봤다 아무 게 없고요. 그냥 저는 현장에서 설계하는 사람이고 저희 직원이 입학사정관 출신만 55%예요. 실제 대학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이다. 잘 들어주시라는 얘기가 시행착오가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먼저 이제 오늘 목요학점제 파트하고 특목 자사고 일반 공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개인 질문은 제가 중요 포인트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024학년도가 아니라 이제 2025학년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있고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바꿔줘야 됩니다.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어머님 아이가 수시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시를 원하십니까? 아까 하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수시. 그러면 수시 모집으로 들어가려면 뭘 잘해야 되죠? 물어보면 교과. 교과는 뭘 잘해야 되죠? 그러면 내신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느 곳에서도 설명할 때 대부분 전국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그래프는 서울대부터 제주대학까지 전국 평균이고요. 어머님 아이들의 목표 대학은 어디예요? 이 안에 있죠? 분명히 있죠? 초등 어머님은 서울대일 것이고 중등 어머님은 연고대라도 될 것이고 고등학교 가보시면 제발 여기라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시기가 안 왔으니까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수시 교과가 아니죠. 수시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거냐면 어머님 아이들이 초등 때부터 교육을 시키실 때 단어 외웠니? 문제 잘 풀었니? 오늘 몇 개나 했니라고 교육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인재를 판별하는 4가지 기준점에 맞춰서 자녀 교육을 하셔야 맞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어머님들 학창 시절하고는 수십 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운다라고 할 때는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고 인재 판별 기준에 의해서 자녀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는 종합적인 인간은 아니니까 그냥 시험 수능 봐서 가버리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서울대 정시 합격자인데 57.3%가 지금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재수, 삼수, 사수, 분수, N수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인서울 16개 대학의 대략 50% 정도는 졸업생이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를 수능으로 그냥 가야지라고 하실 때는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40%가 아니라 절반은
졸업생들 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누구와 경쟁하냐면 옆에 있는 친구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천만 원을 내고 산속 기숙학원에서 수능만 공부하는 아저씨들하고 우리를 붙여야 된다 라고 하셔야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변화입니다. 올해 2025학년도 보시면 이제 수능 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 대학 16개 대학이 아니라 서울, 경기 포함해서 지금 정시를 축소하는 상황이고요. 비수도권 대학도 어마어마하게 인원을 축소하는 상황이고, 어머님 아이들이 대학에 갈 무렵은 정시 비중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입제도 개편안에 의해서 수능이 이제 공통 과목, 그다음에 난이도가 쉬운 수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격 시험 정도로 변화되니까 변별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능 정시 인원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예비고일부터는 확실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찍거나 적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교과전형을 살펴드리면, 교과전형은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7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교과전형이니까 내신 성적 100%, 수능 안 보고 교과 성적으로만 대학을 간다라는 게 교과 전형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뽑는 인서울 대학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신 가지고는 입학 사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내신만 가지고 뽑아버리면 서울대 의대에 누가 앉아있겠어요? 민사고 1등, 농고 1등, 미용고 1등, 방송고 1등, 뭐 빵 만드는 고등학교 1등, 해외 이상한 필리핀의 어디 섬 중에서도 최고 섬 1등. 아예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과 전형 자체인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와, 너 몇 점인데 몇 점 떨어졌어? 황당할 일이죠. 그렇게 뽑는 거 아닙니다. 자, 제일 많이 뽑는 거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과 수능을 본다거나, 근데 얘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어머니 애들 때는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아까 교과하고 수능 중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수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과하고 수능만으로 지금은 뽑고 있는데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대학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교과 전형 수도권 대학에서 대략 68% 정도 이렇게 뽑고 있는데,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대학들은 비교과를 보거나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이 들어갑니다. 지금 인서울대학에서도 교과 전형에 면접을 보는 대학이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내신만 신경 쓰다가 수능 최저 5만 쳐서 떨어지는 어머니 애들이 없는데, 면접하고 비교과를 못 맞춰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교과 전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언론에서 잘못 만들어낸 얘기인데, 학교생활교육부 기재 규정, 교육부 규정을 보면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위주 전형이니까 어떤 요소든 같이 넣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가시면 안 된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톨릭대학교 두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 보시면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서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교과 100이라고 되어 있고, 교과를 넣는 대학이 있고 비교과를 넣는 대학이 있고, 이렇게 비교과를 넣는 대학이 있고, 학생부 80, 비교과 2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신 80에 비교과, 교과 80에 비교과 20이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들? 교과가 중요해요, 비교과가 중요해요? 이게 80이니까 당연히 교과가 중요하죠. 근데 고려대의 학교장 추천으로 원서를 넣는 애들은 몇 등급이겠어요? 이게 동점이잖아요. 그러면 당락은 당연히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들 자신있게 우리 애가 1점대입니다. 고려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국에 1점대 애를 줄 서봐라고 하면 택시 기본적으로 넘어가요. 엄청나게 난 1등급들이에요. 특성화까지 거의. 그러니까 요거만 신경 쓰셔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과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도 살펴보시면 인서울에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죠.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교육부대 교과, 비교과가 다 들어가고 있고, 합격을 하면 면접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은 인서울 6개 대학인데 어머니 애들 때는 이 학종에서 얘가 더 많이 완화되거나 폐지를 해버릴 겁니다. 변별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더 강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지금도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면접 때 뭐 물어볼 것 같으세요? 밥은 먹었냐? 취미는 뭐니? 잘하는 거 얘기해봐. 그게 아니라 대부분 상위권 대학교 재시급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시급은 구술형 본고사예요. 본고사. 수학, 과학, 물리, 화학 문제집을 줘요. B4 2페이지짜리를.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15분 줍니다. 한 방에 가둬놓고 15분 주고 나서 땡 치면 8분 안에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교수님들 3분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본고사 집필이면은 뭐 부딪혀라도 오겠는데 이제 애들이 다 뭐가 되냐면 몇 문장 들어가자마자 어떤 현상이 있냐. 이 문이 열리면 형광빛이 마치 예수가 제재됐을 때처럼 하얘지는 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염소가 빈이 돼가지고 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 한 7, 80%가 되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어머니 애들이 발표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키우지 않으시면 의대는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등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 이게 학생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교과 전형에서도 얘를 보는 대학이 늘어나고 종합 전형에서도 얘를 보는 대학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내용을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집중력이에요, 그죠? 안 해야 되게 3초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교과는 집필 수행 세트. 요게 들어가요. 집필 수행 세트. 그러니까 대학들이 우리는 교과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등급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신 등급은 집필 수행이 합산돼서 등급인데 세트까지 보는 게 교과라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시험 공부는 엄청 시켜주시는데 세트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이제 망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교과는 3개. 비교과는 몇 개예요? 방금 못 보셨어요? 빨리빨리 보셔야 되죠. 비교과는 8개. 비교과는 8개. 그러니까 총 몇 개? 총 몇 개? 어머님 3 더하기 8은 11개가 대학 들어갈 때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잘 외우고 계세요? 오늘 설명회가 아니라 오늘 공부예요, 공부. 그 어머님 대치동에 오시잖아요. 저한테 요거 들으시려면 1시간당 얼마 내시는지 아시죠? 지금 시간당 얼마 내셔야 되는 드릴 거니까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실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여기는 좀 길어야 돼요. 왜냐면 일단 자사고 갈 때 이걸 연기를 시켜야 되니까 집필 학원에서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세특이 문제가 생겼는데 앞에 교과라고 달려있죠. 자, 특목 자사고 갈 친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교과 국영수 상관관계술기가 도덕체의 세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어주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뭘 기반으로 해서 적어주느냐, 아이들이 했던 수행평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어머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이 세부적으로 안 적을 겁니다. 지금 어머님들 아이들. 제가 중등 어머님들 지금 안 봐도 비교인데 어머님들 생각 해보십시오. 딱 보면 뭐라고 적혀있느냐, 밝은 미소, 원만한 교관계, 유창한 발표력, 그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학생들은 왜 듣구나 했는데 떨어집니다. 그냥 광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떨어집니다. 영재학도 다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머님 애들 외고 국제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쟁률은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있으면 탈락이 돼요. 집필 수행 합쳐서 A. 자, 여기서 어머님 애들 중학교 애들 A 등급 맞기 어려워요, 쉬워요? 잘하시네요. 30-40%가 A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 이 지역 애들, A 나온 애들 야 지원해봐 서류 넣으면 여기 다 A 동점. 그러면 특목자사고에서 뭘 볼까요? 동점이니까 세특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세특은 학교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써준다는데 뭘 다르게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목적은 비슷하게 쓰지 않고 어떻게 써서 어떻게 요령껏 지금 넣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 과거든 어디든 원하는 고등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머님들이 관리해 주셔야 될 거 지필 수행 등급인데 이거는 A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해주실 게 아이들 수행평가 내용들이 세특에 들어갈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수행평가 애들 한 거를 과목별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비교과 항목은 이거 외우세요 순서대로. 왜 이게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냐면 학생부 출력하시면 첫 페이지부터 쭉쭉 넘어가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출결 이거는 잘하면 되는데 위임적 결석이 있어요, 지각이 있어요 라는 게 대부분 3회 이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러니까 그걸 찍혀도 별 상관은 없어요. 3회 정도까지는. 근데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목자사고는 또 위임적이 있으면 감점이니까 바로 하나 있어도 감점이니까 대입에서는 그렇다라는 얘기고 특목자사고는 감점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상 경력 반영 안 되니까 안 한다라고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탈락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 출결, 수상 경력. 수상 경력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 한 학기에 1개 이상 나가서 입상을 하면 좋고 못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요게 대학교 갈 때는 표준인데 여기 어머님들이 지금 전국자사고, 지역자사고, 과거 영재학교, 외고 지금 아직도 모르겠고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상 경력은 어느 자사고의 경우는 반영을 합니다. 어느 학교는 반영을 또 안 해요. 학교마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 과학부는 학생부를 제출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서식 2라는 걸 제출하는데 제출을 할 때는 수상 경력은 가려져서 들어가요. 근데 이 훌륭한 입학 담당관들이 어머님애가 원서를 제출하는 담당관이 학교를 갑니다. 가서 생기부 원본을 열람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과학부를 가는데 수학과학이 A다, 영어 C다. 안 뽑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FM대로 하는 데가 누구냐면 지역자사고하고 외고 국제고만 FM대로 하지 과고 영재고 민사고 외대국어급의 전국자사고나 과고급들은 원본 열람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 달라요. 이게 수상 경력입니다. 한 학기에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죠. 곧 뭐가 있죠? 과학 발명대회 있죠. 곧 또 뭐가 있죠? 어머니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있죠. 그럼 발명대회를 어머니들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럼 준비를 언제 해야 돼요? 겨울방학이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애는 안 나갈까? 왜 우리 애는 나갔는데 상을 못할까? 왜 우리 애는 학교 대표가 못되고 교육감상이나 장관상을 못할까? 그게 바로 닥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학기 대회, 올해 대회, 올해 지금 다음 주 일요일까지 뭐 접수 마감이에요? 환경부 대회 접수 마감이죠. 이따 알려드릴게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자, 이런 게 이제 수상이다. 외부 대회 수상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느냐? 이따 그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 동아리 진로 공상, 창체. 어떤 사람은 자동, 공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자동, 진봉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옵니다. 자율활동 생기부 어머니들 나이스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는 줄 아세요? 임원했는지 안 했는지 딱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흡연 예방교육, 뭐 미래 시민교육, 각종 교육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탈락. 그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율활동인데 어머님 애들이 자율활동을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니까 빈칸이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공통교육을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여기 창체라고 돼 있는 건 어떤 거냐? 학교에서 시키지 않은 걸 아이가 스스로 직접 뭔가를 해서 학교에 제출하는 게 규정인 거예요. 근데 그래본 적 없죠. 이따가 규정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이제 메모하는 거. 자율은 괄호 열고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자율이니까 안 한 애는 각종 교육이 있을 거고 한 애는 뭔가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입하고 특목자사고 고입에서 인재평가 기준점이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체크하는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첫째, 두 개 때문에 어머님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안 바뀌고 확실한 진로 목표가 있나요, 어머님들? 확실하게 죽어도 안 바뀐다. 상관없어요. 일단 특목자사고 갈 때까지는 학교에 맞춰서 멋있는 진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 그 초등교사래요. 근데 외고 가고 싶어해요. 라고 하지 말고 외고를 가고 싶어하면 초등교사의 꿈은 고등학교 입학해서 하는 거고 외고 갈 때까지는 국제통상 전문 외교관 이렇게 학교 맞춤형으로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더라도 과학고를 가고 싶다고 학교 맞춤형으로 자사고에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정신의학자 이런 식으로 적는다든지 학교가 좋아하는 걸로 일단 진로를 살짝 턴해 놓은 상태에서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왜냐면 요즘 동아리가 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는 가위바위보로 해버리니까 제 딸도 꿈이 외교관인데 필라테스를 해요. 그다음에 딸 애가 저희는 그 초등학교 때 자퇴시키고 건정고시 가서 1년 점프 시켰거든요. 근데 키가 작아요. 근데 또 중3 때는 농구부에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여자애가 농구를 했어요. 같은 도움이 안 되죠. 어머님의 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신경 안 썼더니 애들 갑자기 꽹과리 치고 있거나 학생부 받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런다. 첫째는 진로 진학이 뚜렷하지 않고 두 번째는 가위바위보 시스템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어머님들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진로 적성 검사를 받았음, 지능 검사를 받았음, 각종 무슨 명사 특강을 들었음, 직업인과의 만남을 했음, 그렇게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가요. 왜냐면 어머님 애가 진로를 만들어 놓고 그 진로에 따른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만한 검사 받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외교관이면 여기에 외교관이라고 써놓고 외교와 관련된 활동을 해서 넣는 게 원래 이 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개인봉사, 학교봉사가 있어요. 근데 학교봉사는 중학생들 같으면은 그냥 학교 교육에 의해서 해요. 들어갈 때 별 지장은 없으니까. 근데 개인봉사가 있는데 어머님들 개인봉사를 1365에 들어가서 한 학기에 2차례 이상 정도 안 하면 특목자사고 갈 때 매우 불리합니다.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목자사고는 대부분 기수학교이기 때문에 인성 판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디서 인성을 판별할 거예요? 우리 애는 학교 봉사를 많이 했다고요? 학교 봉사 해봤자 쓰레기통로 급식실 도서관, 쓰레기통로 급식실 도서관, 장애인 봉사 소양교육 이걸로는 얘 인성이 다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목자사고에서는 자소서에서 인성을 쓰게 하고 면접 때 한 번 더 인성을 평가하는데 개인 봉사를 한 적이 없으면 뭘 쓸 겁니까? 쓰레기를 열심히 주었다, 진정성 있게 주었다 이걸로는 인성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개인 봉사를 안 하면 인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독서는 한 학기에 15권에서 20권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1년이 아니라 한 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따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거는 일종의 교사 추천서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담임 선생님이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이거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 어때요? 고입이든 대입이든 이걸 놓고 평가를 한다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 중3 이 순간까지 뭘 신경 써주셨어요? 그렇죠, 하나죠. 잘했니? 잘 봤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A, 어차피 A 나올 거 동점일 거, 그 이상은 신경을 안 쓰셨죠. 먼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바꾸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는 여기서 뭐 반영 안 하고 뭐 반영 안 되고, 제가 어제도 학교 선생님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사립학교의 특목고예요. 특목고 가서 교사들 쭉 앉혀놓고 학교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제 보시죠.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학생부 간소화 정책이에요. 여기 미기재는 생기부에 기록을 안 하죠.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수상 경력 미반영, 자율동아리 미반영, 미반영이라는 거는 생기부에 기재해요, 안 해요? 미기재는 안 하는 거, 미반영은 기재는 하는 거예요. 기재는. 그리고 이제 뭘 미반영하냐? 1차 소위평가 때는 미반영하는데 1차 합격하고 나면 2차가 뭐예요? 자소서, 면접.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자소서 쓸 말도 없고 뻔하죠. 너는 왜 우리 자사고에 들어오려고 하니? 진로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공동체를 위해 나눔과 실천한 사례는 어떤 게 있니? 라고 하면 이 활동을 안 하는 순간 어머님 아이들 자소서를 채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통과할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채점 기준은 이 네 가지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네 가지가 외우셔요. 학업 역량, 공부 얼마나 잘하고 세특은 얼마나 잘 돼 있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진로가 확실해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대로 밀고 왔다라는 걸 보는 거고, 발전 가능성, 학교에서 시키지 않아도 저 못 들어서 몰랐는데요 이런 소리 안 하고 스스로 잘 하고 있니? 그 다음에 너 친구들하고 사고 안 치지? 너 인간성 뛰어나지? 보세요.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건, 자녀 교육을 해야 될 건 이 네 가지가 바로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 아이를 키워올 때 뭘 주로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한쪽으로 어긋나져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대학을 한번 보십시오. 학업 역량 25, 전공 35,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두 번째 대학이 대점을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3년간 정규 1등을 하면 몇 점이에요? 25점인 거예요. 어머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5등급 하면 몇 점이냐? 5등급 하면 평균적으로 21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25점을 해놓고 과연 중학교 때 이게 트레이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죠. 만약에 어머님 아이들이 특목 자사고를 목표로 안 한다라고 했으면 여기 안 오셨을 거고, 그 다음 여기 안 오셨으면 이거를 오늘 설명을 못 들으셨을 거고, 마음 편하게 지금처럼 3년간을 또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비고를 딱 들어갔더니 똑같이 들어가서 1년 뒤에 생기부를 받아봤더니 야, 우리 작전 명령이다. 정시로 가자. 이렇게 돼버린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특목 자사고를 일단 첫째, 가든 안 가든 가게 바람을 넣어야 돼요. 저는 제 딸 초3 때부터 바람 넣었거든요. 그냥 보니까 얘가 수학이 약간 떨어져요. 저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야, 너는 외교관이야. 꿈을 엄마가 외교관 꿈을 꿨대. 거짓말을 한 거죠. 계속 외교관. 세뇌시켜서 외국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네 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평가 기준이 안 적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전공적 감성.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그렇죠. 특목 자사고도 네 가지로 뽑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학도 그 네 가지로 뽑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뭐냐면 너 몇 등급이야? 저 3등급 됩니다. 그걸 너 인석을 힘들겠다 라고 등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채점 기준이 네 가지인데 학교마다 대점이 다른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간다 못 간다를 얘기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합격자 평균 등급인데 국어 국문학과가 평균 3.2, 스페인어 러시아어는 4등급대가 나오는 평균. 여기가 바로 경희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10수년째 이렇게 뽑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1.2등급 위치죠. 빨간색은 떨어진 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색 동그라미 4.78, 9등급에 위치해 있죠. 합격한 애들입니다. 대학 홈페이지 가시면 이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먼 얘기니까. 자,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지원하죠. 어머님 애들 고등학교 가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딱 담임 선생님이 경희대는 3.2등급 평균. 근데 어머님 애들이 1점대예요. 딱 선생님한테 저 경희대 쓰겠습니다. 오, 하향 안정 지원이구나. 써라.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여기서 나다다다 다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4, 5등급 성적을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딱 그것만 본다. 너는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채점 기준이 학, 전, 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네 개를 다면 평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희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한국 외대입니다. 외대도 합격자 분포인데 여기가 1, 2, 3, 4, 5, 6 어느 대학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그래서 제가 작년에 4점대도 경북대 의대 제가 원했습니다. 7등급 때도 상대 원했습니다 하면 놀라세요. 놀란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들. 이대 약대 같은 경우 3점대 빠바바바 다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말이 안 되는 선입견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미리 진로를 딱 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 놓으면 누가 그러는데 점수 하위자들은 특목자사고나 외대부 같은 애들이 지원하니까 그렇다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전형을 살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학들이 일반고 등록자, 특목고 등록자, 자사고 등록자를 공개를 해요. 보시면 여기 일반고 보시면 1점대부터 5.5 역시 경희대랑 똑같죠. 외대랑 똑같죠. 6등급 이내는 합격을 해요. 여기는 서울시립대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목 자사고라서 잘 갔다 아니고요. 일반고라서 손해본다 아니고요. 그냥 어느 학교에 있든 학교생활 요구 채점 기준 4개 영역을 관리했을 때 어머니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서울은 6등급 이내에 들면 못 들어가는 대학이 산술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대도 6등급 이내면 됩니다. 대신에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대입을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게 문제죠. 제가 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시계라고 얘기하신 분 잘하셨어요. 시계를 찾고 있죠, 제가. 그죠? 시계를 봐야 조절이 되는데, 안 그러면 오늘 한도 끝도 없거든요. 설명. 자, 그럼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고교 학점제는 또 어디서 많이 설명을 들으실 건데 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일단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고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 손들어? 그래요? 방금 희망을 가지셨겠네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고3도 할 수 있고 막판에 뒤집어버리니까. 자, 요거 이제 왜 고등학생 자녀 손들어 보시라 그러냐면 고교 학점제는 몇 학년부터 적용해요? 중3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등부 어머니들. 왜냐면 그 전부터 이미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고등학교 때도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웠어야 돼요. 지금 대비책 못 세우고 들어갔을 겁니다. 자, 대비가 어떤 거냐? 첫째, 과목이 바뀌었죠. 고등부 국어 상하가 아니라 과목이 바뀌죠. 화법과 작문이 없죠. 과목이 아예 바뀌죠. 어느 아이들 지금 영어 학원에서 막 신나게 단어 외우고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책 읽혀서 보내야죠. 토론 시켜야죠. 과목이 싹 풀체인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식 학원에 가서 야, 모의고사 풀었니? 수능 점수 잘 나오니? 아니라고요. 어머님 애들. 지금 영어 학원은 말하기
쓰기, 책 읽고 독감 준비하고 유창한 어떤 그런 것들 모의고사가 아예 어머니네들은 수능 태도가 다 나오는데 시험 쉬워져가지고 아예 바뀌어요. 아예 수학도 지금 여기 뭐 원장님 워낙 대비가 돼 있으니까 국어는 보시면 문학과 영상은 뭐예요? 직무의사부터 어떻게 할거예요? 말이 안 되면 저기 싹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도 어느 정도 선행하기는 갖춰져 있는 학원 규모 있는 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과학도 열심히 보내고 계시죠? 다 바뀌었죠? 보내셔봤자 지금 다 바뀌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바뀌어버리냐면 기술과정에 어머님들 좀 매듭이나 뜨개질 같은 거 배우죠. 아버지는 폰파행동, 대기행동 이런 거 배우시고 여기 보시면 지식재산 일반, 특허법, 실용신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살아갈 수 있을 때 필요한 과목들로 다 짜여져 있고 여기도 외국어도 얼마든지 다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이게 트랙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수학만 지금 13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잘린 게 있어요.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까지 해버리면 20과목이 넘어갑니다. 수학만. 그럼 이 과목이 지금 200개가 다 탈탈 틀면 200개가 넘어가요. 그럼 200개가 넘어가는데 어머니들 선행도 하고 미리 사전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애는 진로가 뭐니까 대략 무슨 과 정도 계열이라도 맞춰야 무슨 과를 가니까 무슨 과목, 무슨 과를 가니까 무슨 과목. 그래야 이게 분명히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연구원들하고 다 설계했고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을 펴야지. 우리의 학원 보내야지. 학원에서 이 과정 끝나면 뭘 시키지? 남은 것 자체가 어머니가 아예 진로나 적성이나 진학 부분을 전혀 상담하지 않는 곳에서는 얘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를 더 진단을 하셔야 맞아요. 자, 그러면 아이가 직업을 어머니 아이한테 커서 뭐 되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뭐래요? 어머님들은 아이가 뭐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의 대화는 아예 다 삭제를 하세요. 지금까지 진로와 관련된 대화는 아예 잊어버리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 뭐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아이가 이렇게 보죠. 어머니 아이들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물어보셨죠? 뭐 되고 싶냐고. 그러면 아이가 택시기사 하면 엄마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죠. 그리고 또 몇 개월 뒤에 또 물어봤더니 아이가 엄마 의사라고 말을 던지고 눈치를 봤더니 엄마 표정이 너무 밝아져요. 그래놓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졸작일 때 청진기를 이렇게 얘기해서 어머님도 착각에 빠져요. 우리 애는 내가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아이는 옆에 엄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의사. 그리고 양심이 있는 놈이면 치유예과, 더 양심이 있으면 한의예과, 더 양심이 있으면 약대, 더 양심이 있으면 간호학과, 더 양심이 있는 데는 생명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옛날 같으면 초등교사, 사범대, 국어국문학과, 학원 강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시기가 갈수록 제자리를 찾아가는 현상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것도 애들이 이게 진로 진학이 부모님과 나눈 대화는 이걸 진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대화로 소비를 했던 거예요. 한 아이가 와요. 또 하나 문제점을 알려드릴게요. 방금 첫 번째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너 뭐 되고 싶니? 저 기계공학자요. 왜? 아이언맨을 보면 이게 아이언맨이 막 기계 설계를 하고 잘 멋있대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대요. 근데 애가 아무리 봐도 기계공학 쪽은 안 맞거든요. 왜냐면 기계공학은 수학, 물리에 이게 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계공학과를 갔을 때 배울 물리 1, 2 교과서하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게 될 과목들을 보여줬거든요. 애가 남자애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랑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인 능력하고 이 세상을 만화나 웹툰이나 애들 대화 속에서 봤던 직업하고 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애들이 진로가 헷갈리는 거는 이 지점에서 나오는데, 아이가 이번에 중2가 됐어요. 근데 사회 선생님이 말을 너무 잘하고 시험도 쉽게 내고 재밌어요. 근데 과학 선생님은 숙제 많이 내주고 막 쪼인단 말이에요. 애는 본인이 사회에 관심이 있고 사회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애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일회성 진로 적성 검사가 아니라 지금 어머님 애들이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그 교육학에서는 진로 성숙도가 낮은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진로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봤고 학과 탐색이라는 교과목 탐색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진로 성숙도가 낮은 상태다. 그게 70점 이하인 애들이 부모님한테 나 뭐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하는 말들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그거는 전혀 맞지 않다. 탐구 활동을 더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초등인데 2025학년부터 내년부터죠. 초6 때 벌써 진로 탐색을 시키고, 이렇게 중3 때 진로, 초3부터 진로 연습을 시킵니다. 자, 보세요. 고교 학점제 때는 진로 진학에 따른 과목 선택, 조기에 역량을 발굴하고 인재를 키우는 게 OECD 국가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가서 진로를 찾는 게 아니라 초3 때부터 진로를 찾아서 초6 때 윤곽이 드러나게 하고, 중학교 때 드러난 윤곽으로 중3년간 탐구 활동을 하게 만들고, 중3년간 탐구 활동 실적을 가지고 특목자사고로 빠지게 만드는 게 원래 우리 교육 지금 이번에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머님 중학생 아이들 미리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교육부가 시스템을 짜놓고 엄마들하고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를 안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 아이들 지금 과도기 상태예요. 중3이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전국에 40만 명가량의 학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아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은 적으니까 어머님들이라도 이걸 미리 준비하시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로적성 검사 이렇게 해보시면 단발성이에요. 어머님 이거 학교에서 애들 하거나 그냥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하세요. 이거는 지금의 흥미가 어디 있느냐만 살펴보는 거니까 이거는 큰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 여기까지는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하고 분류하고 각 단과대학별로 무슨 과가 있는지, 이 과에 들어가면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과를 가는데 서울 수도권 지방대는 어디 있으니까 목표 대학은 어떻게, 졸업 후 진로 직업은 어떻게, 요거까지는 교육이 돼 있어야 공부가 인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특목 자사고 중에 얘가 강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집 가까운 고등학교를 가면 큰일 나게 됩니다. 요게 우선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이 흘러가고 있다. 어머님 아이들은 고교 학점제랑 연계돼서 제일 첫 포인트는 진로 진학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이 더 쌓이셨어요? 지금까지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희망을 드려요. 희망을 드려요. 질문은 어머니 나중에 하시고, 지금 시간이 쭉 하시고 끝나고 대별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요. 눈치 서로 보지 마시고. 일반고 보내고 싶다. 손들어. 일반고 우리는 보낼 거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일반고를 갈 건지 특목 자사고를 갈 건지. 그럼 지금만 해도 황당하지 않으세요? 이 많은 부모님들 중에 여기 보내는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머님도 그래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 설명을 드리느냐? 대입제도 보셨고 고교학점제 보셨죠? 이 시스템 내에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가서 문제가 생기는 애들도 많고, 가서 인생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너무 잘된 쪽으로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에 맞춰서 가는 거지,
다른 엄마가 야 어느 고등학교가 좋다 거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의 제일 먼저 큰 고민은 뭐냐면 특목 자사고 가면 내신 따기가 빡세다. 또 내신 생각을 하세요. 큰 착각이죠. 많은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는 어머님 애들 내신 반영할 때 학교 성적표로 반영하지 않아요. 아까 고등부 어머님들 애 학교 성적표 나가면 지금 막 가슴이 무너지시죠? 아직 안 보셨어요? 4월 달에 가슴 무너지실 거예요. 몽둥이 하나 준비하시고 포점을 파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그걸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가짜니까. 여기 보시면 교과가 Z점수 50%, 등급점수 50%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들 학교 선생님들이 막 헛소리 많이 하셨는데 교과 전형 대부분 5대 5입니다. 학교 성적표 50% 반영하고 Z점수라는 걸로 보정을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서울대부터 거의 모든 대학이 정성평가라고 해서 이 Z점수뿐만 아니라 더한 보정값을 반영합니다. 다 틀어버려요. 성적을. 트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성적이 상승했냐, 주요 과목 어쨌냐, 가니수가 어쩌냐 많이 틀어버리는데 이게 제일 객관적인 1차 보정값입니다. 어머니 이거 씹어갖고 계산하시려고요? 안 돼요. 수학이 어려워서 남쌤 더쌤 돼요? 어려워요. 여기 수풀림에 다 있어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머님의 고등학교 가면 학원에서 다 해줄 거니까 걱정 안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이 표에 놓고 이렇게 등급을 재조정을 합니다. 재조정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등급 보이죠? 고3이에요. 4444 1등급 하나 있죠? 무려 뭐가요? 수학이 부러워하시 방금 들은 얘기를 또 학교 듣고 하는 거예요. 성적표를 믿지 말라고 했죠. 여기 1등급인데 Z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Z 1.84죠. 그럼 이 표로 가서 1.84가 여기 사이. 그러면 여기 사이가 몇 퍼센트냐? 33%예요. 33%면 몇 등급이에요? 4.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친구인데 솔직히 말해서 친구 안 되고는 개인적으로 강릉에 있는 친구인데 근데 상담을 유선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애가 수학과 가고 싶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해요라고 고3 성적표인데 이때까지도 엄마도 몰라 이 보정값을 아빠도 몰라, 애도 몰라, 학원도 안 가르쳐도 학교도 몰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기 지금 수술 안 다니는 고등도 그럴 거예요. 학교 등급만 보고 지금 보정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인서보기 되네 안 되네 또 집안에서 아빠 엄마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을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멋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전과목이 5등급이죠 지금. 이 짓을 하기가 힘들죠. 제가 이거 보고 너 아무튼 훌륭한 도박사가 되겠다. 근데 얘는 5등급이 아니라 지금 보정 보시면 2.09등급입니다. 서울대학교 올해 이제 4학년 되는 친구인데 배운 과목이 수학 3, 수학 4, 과학부 친구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일반고를 갑니까? 내신 때문에. 왜 특목고를 안 갑니까? 내신 때문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북일고, 한일고, 외대고, 민사고 뭐 전국 지역을 저희 회사가 애들을 관리를 하는데 저기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북일고 6등급 조정하면 2등급 올라와요. 누나는 깜짝 안 해요. 어머니들. 영재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영재학교도 오늘 엄마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영재학교도 등급을 안 준다는데요. 대학이 바보입니까? 등급은 산출 안 하는데 영재학교에서는 요 정책을 다 오픈을 해줘요. 그러면 등급 산출이 가능해요. 퍼센트가. 그래서 대학에서 다 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우리 이제 안양 지역에서도 빡센 학교가 있다. 내신 때문에 패한다가 아니라
가서 보내놓고 살짝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올라요, 별로. 그다음에 등록 자사고 가잖아요. 6등급 이내에 7등급 정도 돼도 2개씩 오는 2개 이상으로 옵니다.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그러니까 쉬운 학교 가잖아요.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내신 풀이 이거는 학교 가면 안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왜 옛날에 비인문계라든가 그럼 실업계가 특성화까지 내신까지 하고 그 친구들은 이걸 모르는 친구들 거기 가서 미용고에서 전교 1등을 해봤자 요거 계산하면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이 바보 간다. 자, 첫 번째 이걸로 선택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학교 선택을 하실 때 그 다음 이거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느냐. 자, 이 동네에서 제일 평판이 좋은 고등학교는 어디예요? 어머님들이 있어보내는 어디? 어디? 신성고. 거기 보내시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첫째, 어머니 많이 진로가 뭐였죠?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진로가 뭔데 진로가 이거였을 때 과목이 다 다르죠. 그 과목이 있냐고요. 그 과목이 있어요? 아예 모르죠 지금. 진로를 모르니까 무슨 과목을 해야 되는데 신성고에 있더라 없더라를 몰라요. 어머니 지금 찍으시면 되겠어요? 또 뭐 나올 거 아니에요? 흥분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슬라이드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화법과 장문까지가 지금 어머니 밑에 나올 거 아니에요? 기다려 계시고 보시라니까. 여기 화법과 장문까지는 공통입니다. 다른 학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고등학교는 실용국어 하나 갖고 있어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 과목이에요, 본인들. 실용국어들은. 그 다음에 양명용어는 지금 거의 기본적으로 있죠. 그 다음에 배경문은 고전 읽기 있죠. 안양외고는 고전 읽기하고 논술을 외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국어 과목을 갖고 있는 학교가 어디예요? 안양외고죠. 내 어머님 애들이 문과 간다는 전제하에 이과 갈 거면 아무나 상관없이 판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1 때 이걸 상담을 다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얘는 어느 학교 딱 찍어놓고 3년간 그대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학원 배치, 학생부 관리, 선행학습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고1 때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태가 가까워하는 얘기예요. 어머니 어디 보내시려고? 집 가까워. 서울대 많이 보낸대요. 평판이 좋은데, 수업 얘기가 좋은데, 빡세게 가르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학이 달라지죠. 미적분까지가 공통입니다. 이제. 근데 신성고는 지금 실용수학, 경제수학, 심화수학, 원, 그 다음에 인공지능수학, 수학, 탐구 이렇게 넣어놨는데 배경고는 좋아요, 안 좋아요? 배경고는? 배경고가 좋아요, 신성고가 좋아요? 신성고가 좋아요. 자, 과목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목으로만. 신성고는 3개가 있죠. 근데 실용수학은 수포자 전용 수학이에요. 수포자 전용. 어머니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실용이 축산 거는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신성고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경제수학, 심화수학이에요. 근데 어머님 애가 문과의 상경계열로 그냥 필요하죠. 그거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심화수학 하나 더 꺼는 거예요. 공대 가는 심화, 의대 가는 친구는. 근데 배경고는 심화수학이 똑같은데 수학까지 탐구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수학 소논문 쓰는 과목이에요. 과목은 얘가 더 좋은 과목이에요. 끝이 탐구나 연구로 끝나는 과목은 수학 연구, 소논문을 합법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과목이 탐구나 연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애를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딱 문과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애는 외고 갈 거니까 미적분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어머님들 외고 국제고는 문과만 가요?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인과 친구들도 여기 외고 가면 미적분을 합니다. 근데 안양외고는 좀 기하가 빠졌죠. 기하는 왜 빠졌느냐? 어머님 애가 요즘 어머니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신문방송학과는 있었죠. 신문방송학과 이름이 뭐로 변했어요? 언론정보학과요. 그것도 올해 생년이 70으로 시작하시겠는데 언론정보학과 그러면 바로 70이죠. 2000년대 때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근데 이게 아니 그것도 2000년대 자꾸 옛날 얘기하죠. 요즘은 아트 앤 테크놀로지, 아트 앤 미디어, 아트 앤 디자인 요렇게 변해 있어요. 서강대학교나 성대 같은 경우는 아예 변해 있어요. 자, 그렇게 가는 친구들은 문과예요. 문과인데 그 친구들은 디자인 계통이나 아트 계열은 기하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고를 간다. 근데 우리가 진로가 그거다. 기하가 빠졌죠. 빠졌으면 소인수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그 시스템을 여기서 신청을 하면 과목이 없어도 듣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체계가 돼 있어요. 그거는 참고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서 누가 제일 나아요? 판별이 일단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국어 수학만 제가 띄워드렸는데 영어, 사회, 과학의 기타 과목, 교양 과목까지 하면 학교마다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근데 학교마다 그 200개 과목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신성고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맞는 학교에 보내시다가 첫 번째 고등학교 선택법입니다. 이해되시죠? 많이 손에 봐버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신성고에서 잘한다고 칭찬 들었어요. 우리 애가 안양외고 다녔는데 우리 반에서 잘한다고 칭찬 들었어요. 담임쌤이 탑이래요 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학교에서 좀 못하는 거나 좀 잘하는 거는 학교 탑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5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40대 1이에요. 그러면 신성고 애들이 오겠어요? 전국 애들이 오겠어요? 내 경쟁 상대는 이 학교, 내 반, 옆 학교 안양 친구들이 아니라 자, 따져보죠. 어머님들. 어머님 애가 전교 1등이에요. 수시 6개 원서를 써요. 1번 어디 쓰실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죠? 어머님 애들 한양대 이상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어머님 애가 한양대 원서를 쓰는 순간 전국의 전교 1등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서류가. 그럼 외대국어에서 어머님 애가 3등급을 한다고 치죠. 민사고에 3등급이라고 치죠. 어디 쓸 거예요? 1번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보세요. 인서울에서 한양대, 성대 이상을 쓴다는 건 내 경쟁 상대는 이미 전국의 전교 1, 2, 3, 4, 5, 6, 7, 8, 9, 10등 안에 있던 애들하고 특목 자사고하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생하고 모두 다 붙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성고가 나, 배경고가 나, 신성고가 나, 어디가 나 아무 의미가 없다. 전국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학교 들어보셨어요? 후수고가 하는 거는? 인천 지역이에요. 비슷하죠? 근데 어머님들이 못 보셨던 과목이 붙었네요. 이걸 바로 전문교과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전문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다르죠? 근데 어머님들 인식은 어때요? 어디가 더 좋아요? 아, 서울이라 잘. 우리나라 1등 외고가 어디? 대원. 그 다음에 2등이 대일 이렇거든요. 대원, 대일. 자, 우리나라 2등 외고인데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어머님들 생각하고 또 달라요. 여기는 경쟁률이 30대 1이 넘어가는 학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천 시내 자사고인데 광역 자사고 중에 제일 실적이 좋은 자사고. 저기는. 자, 근데 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 학교들이 나있냐? 다르죠 이제.
그래서 신성모가 좋아요? 그러니까 갇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하고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하고 경쟁을 하는 거고.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가 경쟁 상대를 절대 이 동네에서 어느 일방이나 자사 분야의 의미가 없다. 넓게 보셔야 됩니다. 넓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항구가 좋아요? 여기 항구가 여기 한 2진 됩니다. 1진이 아니에요. 이 정도가 2진도 되는 학교예요. A, B, C, D로 나누거든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학교별로 여기 한 B급 되는 학교예요. B급. 자, 이따가 이제 A급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학교 선택을 하실 때 지필 수행 6대4, 여기는 수행평가 4개, 3개, 3개. 수행평가 4개가 나아요? 3개가 나아요? 그렇죠. 남해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죠. 4개가 낫죠. 왜냐면 지필 수행 세트에서 수행평가 내용이 세트에 담긴다고 했잖아요. 수행평가가 2개면 500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3개 이상 4개면 아주 좋은 수행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한 과목의 수행평가 3개면 8과목이면 몇 개예요? 24개. 근데 아까 어머니들 지필 수행이 있는데 애들 지금까지 학원 보내서 뭐만 준비시켰어요? 수행평가는 언제 할 건데요? 방학 때 하는 게 수행평가예요. 어머니는 겨울방학 때 뭘 했어야 되느냐? 아, 중학생이니까 상관없구나. 잘 들으세요. 이제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냐면 지필 공부하면서 우리 애가 갈 고등학교에 수행평가 한 학기 걸 할 수 있는 건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름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애가 내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 4월 말에 중간고사 보게 됩니다. 자, 요렇게 돼 있죠. 근데 별로 안 좋은 게 지금 여기 수학이에요. 여기 수학은 이거 뭐예요? 시험이죠. 그냥 전술 시험,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세특이 아예 특기를 담을 수가 없어요. 무슨 범위, 무슨 진도를 나가서 풀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이의 생각들이 다 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일단 많은 게 좋다. 자, 그 다음 어머님들은 여기 외고를 보세요. 지필 20, 수행 80. 2대8이 나아요? 6대4가 나아요? 지필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지필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우리 애는 너무 시험을 잘 봐. 이거예요. 자, 요렇게 되면 요거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요게 트렌드예요. 특목 자사고의 원래 트렌드인데 이 트렌드를 안 지키는 특목고도 있는데 요게 트렌드인데 왜 그러냐면 지필 20 수행 80이면 숙제만 잘 내면 몇 점을 공짜로 줘요? 80점 공짜로 주죠. 그래놓고 지필고사에서 50점 절반만 맞아도 이미 90점이 넘어가죠. 90점이 넘으면 평점을 A 학점을 주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 애가 안양 외고를 갔어요. 내신은 7등급이야. 평점이 A예요. 그러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유학 갈 때 등급을 내는 게 아니라 평점 성적표를 제출하니까 국내 대학에서는 7등급이지만 학점, GPA로만 하면 다 A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애는 어떻게 되느냐? 안양외고 7등급은 사실 인서울이 힘든데 7등급이어도 얘네는 A가 다수로 나와요. 그럼 얘는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이름 있는 대학에 1학년 입학을 시켰다가 2학년 때 한국에 서성한 이상으로 편입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분이 한번 학벌이 딱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학교가 원래 이래야 사실은 좋은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학교들마다 지필 수행 비율이 다르고 다릅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B급, A급을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사고 중에 1등이 어디예요? 어디요? 외대부고요. 근데 이제 넘어왔네요. 네, 하나로 넘어왔어요. 얘네 이제 고1 과목을 보시죠. 고1 과목을 보시면 국영수하고 영어 공부나 영리문화 교육가 있죠. 요게 일반고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1학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리 1이 있죠. 그럼 몇 학년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과목입니다. 2학년 과목이 고1에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고 2학년 과목입니다. 선형대 수학 들어와 있죠. 몇 학년 수학이에요? 대학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신성고는 심화수학 1까지 있었죠. 2까지 아예 다 갖춰져 있죠. 전문교과가 심화미적분학 전문교과 명대학교 과거 배우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투투투 있고 프로그래밍, 대학 프로그래밍입니다. 파이썬 이상을 배우는 겁니다. AP가 뭐냐면 미국 대학 원서로 화학 2를 배우는 거니까 AP가 붙어 있으면 대학 화학이고 원서로 배우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학년 과목들은 유기화학, 보존역학, 이거 응용이 들어가는 대학 과목입니다. 자, 어때요? 똑같은 어머님애가 아까 안양 지역의 일반고를 가느냐, 특목 자사고를 가느냐, 전국 자사고를 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애였는데도 불구하고 싹 바뀌어버립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지필 수행 세특에서 세특이 싹 바뀌어버려요. 세특은 교과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어가 어땠다, 영어가 어쨌다인데 얘네들은 이 내용들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르다. 교과 평가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슬프세요? 보내면 되죠. 보내면. 자, 이제 안 보내도 하는 방법을 또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국제고는 부모님들이 인문계열 애들이 간다는 큰 착각을 하시는데 수학과 약간 빠지는 애들은 제가 국제고 위주로 보내요. 그래서 약대, 치대, 학위대도 쉽게 들어가요. 일반고보다는. 괜히 수학과학 약한데 일반계 빡센데 보내가지고 애 수학과학 공부 안 하고 문제가 되니까. 자, 여기 이제 청신국제고등학교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도 여기 다 간 건 아시죠? 경기도에 있어요. 네, 경기권이니까. 자, 1학년 과목이 벌써 뭐부터 시작을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시경제, 비시경제 들어가죠. 대학경제학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 과목에다가 대학화학, 대학물리학 1학년 때 이미 배치가 돼버리죠. 고1 때. 그래놓고 2학년 때 들어가면 벡터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투투투투 대학 분자생물학이 들어가고 대학교 것들 다 깔리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로 가든 자연계열로 가든 청신국제고 나온 애랑은 또 이제 많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청신국제고도 보시면 어때요? 지필 수행이 208이죠. 안양외고랑 똑같죠. 안양외고도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우리 학교 와서 내신이 7등급, 8등급, 9등급을 해도 GPA는 A 학점을 갖고 갔다 와라 라고 해주고, 이미 여기는 유학센터가 다 있어서 학교 내에서 아이비리그로 컨택을 해주죠. 미국은 6개 대학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3월 입학, 9월 입학, 1년에 연간 2번 지원을 할 수 있고 대학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원서비만 안 아깝다면 다 질러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그 경기도 동탄 근방의 대학을 갈 정도면 미국의 워싱턴 대학 이상 가죠. 그리고 경기권 상위권 대학을 갈 정도 성적이면 미국의 50위 안에 드는 대학을 가죠. 주립대도 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건국대, 동국대 갈 정도면清華대, 북경대를 가죠. 그래서 거기서 1년 하고 이쪽으로 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교가 사실은 이렇게 해주면 좋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판별법은 학교에, 이거 잘못된 거고요. 특색 활동이라고 찾아보셔야 돼요. 특색 활동. 특색 활동이 뭐냐면,
아까 과목 차이가 이렇게 학교별로 많이 난다는 걸 보셨을 거고 수행 지필 비율과 종류도 보셨을 거고 이번에는 특색 활동입니다. 하나 샘플로 보여드리면 자 모의 UN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렇게 국제 교류 활동을 이렇게 개최한다라고 돼 있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이 학교는 어때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중에서 특색 활동을 보시면 인문계열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보시면 우리의 꿈이 외교가 아니라 국제계열, 상경계열로 가면 더 좋은 학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목은 일반 교과와 비슷해요. 근데 학교 고르는 방법이 특색 활동을 반드시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더 이 접근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자 그리고 안양외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물리학, 생명, 지구과학 다 있고 원 과목도 있고 여기 보시면 투 과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과 학교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의대 많이 가고 약대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선택 과목입니다. 또 과학, 시험, 국제, 간호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외국 국제부로 자연계열 애들 이렇게 또 많이 빼기도 합니다. 자사고 애들 많이 빼기도 하고요. 안양외고 올해 봅니다. 올해 거. 자 그럼 이제 학교가 얼마나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이제 어머님들 판단하실 거예요. 좀 전에 보셨죠? 1년간 하는 활동이 들어가는데 이 위에는 교육받아 버렸죠. 1년간. 수련회 갔다 왔죠. 이제 아시겠죠? 이거 점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게 빵점짜리예요. 근데 어머님 애들도 성적 생기고 보시면 중학생 애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아래에는 보면 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탐구 활동, 독서, 팀워크 해서 협업 활동 한 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학교가 일반고와 특목고가 아니라 한 구 내에 있는 둘 다 일반고입니다. 근데 바로 이 학교랑 버스 한 2정거장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일반계고로 학교입니다. 일반계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수련 열심히 하는 친구, 이 친구 보시면 동아리 활동 가보세요. 무슨 동아리를 들어갔냐? 영화 동아리를 들어가서 1년간 본 영화가 무슨 영화예요? 1년간 해리포터를 봐버려요. 근데 이 친구는 반도체 공학을 하고 싶다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영화 동아리를 들어가서 해리포터를 봐버리고 이거 개인정보에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물리를 공부한 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을 봐버렸죠. 엉망이죠. 얘는 또 열심히 하게 했고 자 그런데 방금 그 해리포터 친구 있죠? 수련회 열심히 한 이 친구 몇 등급일 것 같으세요? 몇 등급? 5등급? 7등급? 1등급이요? 1점면 1점면 어머니 눈치가 빨라서 내가 잘 될 거예요. 내가 어머니 닮으면 많이 주세요. 자, 얘가 이 학교 전교 1등이에요. 이 해리포터 이 친구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랑 상담을 해봤는데 얘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초등학교 때 공부만 하니까 잘한다고 칭찬해줬어요. 중학교도 제가 하고 있는 게 다 잘했대.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너 꿈이 없었니? 꿈이 필요가 없어요. 저 다 칭찬받았거든요. 고1도 다 칭찬받고 꿈이 없으니까 영화 동아리 들어가고 그냥 요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1년 뒤에 자기 생활교육부를 받고 본인이 안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경희대 국문과 평균 합격자가 3.5등급인데 1점대들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면 중경 외시가 안 되는 학생인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게 고등학교마다 이런 차이 담임이면 제가 담임이면 안 놔두죠. 학교들 이런 거예요. 선생님마다 다른 거고 학교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에 저 학교가 좋아요 하는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에 담임이 누가 걸릴 줄 알고. 그러니까 학교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이 진로 적성 찾고 중학교 때 트레이닝해서 내 아이한테 딱 맞는 고등학교를 찍어서
지금 현재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아무튼 입시에 최적화된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부모님 역할입니다. 여기는 어느 학교 같으세요? 어때요? 아주 한 줄 한 줄로 채를 썰어버렸죠. 신문, 영자 신문 활동에서 뭐 토론 수행, 고교 생활 찍으면 안 돼요. 고교 생활의 추억을 위해 타임캡슐 만들어서 보관, 독일 음식을 조원들과 나눠 먹음, 수련 활동 팀워크, 세계 축제. 요게 대입외국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가요. 자, 대입외국 언제까지 좋았냐? 4년 전까지 좋았어요. 근데 입시는 매년 진화합니다. 이런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작년에 어느 학교가 얼마나 보냈대. 이 동네에서 편판이 어디가 좋대. 이게 아니라 작년에 좋았어도 올해 전국의 학교들이 다 따로 움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교사들 교육시키고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런 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뭘 배치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지. 그 고정관념으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게 대외고이고. 자, 요거를 극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판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영재학교 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영재학교 빼고. 자, 서울대 들어간 이 인원 누가 제일 높아요? 영재학교 과거 빼고 하늘고가 제일 높죠. 그럼 이 인천 지역에 사는 엄마들은 아이를 어디 보내는 게 꿈이겠어요? 하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님이 어디 보내시려고요? 하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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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한테 물어도 하늘고 가래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도 하늘고 가래요. 환상을 모르시죠.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이 학교들을 봤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늘고가 학교 시스템을 매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대로 있었어요. 수행평가 비율, 뭐 비율, 그 다음에 수행평가 종류, 그 다음에 이 포스코고에 비해서 과목 변화라든가 이걸 꾀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엎어지는 게 몇 년 만에 엎어져 버리냐면 3년 만에 이게 엎어지죠. 포스코고가 12명인데 하늘고가 이제 탁 따라잡혔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어머니들 진짜 이거 주의점을 드리는데 대입 실적은 학교가 이 걸어놓은 거 보시면 안 돼요. 현수막. 수시 정시를 보셔야 돼요. 정시는 수능 봐서 재수, 삼수, 사수 막 2회 졸업생, 영감님도 수능 나와서 서울대를 가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시는 애가 그냥 기수학원 가서 애가 헝그리 정신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건 믿지 마세요. 그럼 이제 극명하게 가요. 포스코고는 11명, 하늘고는 6명. 2배 차이가 바로 3년 만에 이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엄청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작년에 제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하늘고요. 누가 그래요? 아는 언니가 여기 인천에서 하늘고가 제일 좋대요. 아는 언니가 연식이 좀 3살, 4살 차이 나도 그러고 뭐 서너 살 언니래. 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여기 하늘고가 6명 보내고 인천국제고가 7명 보냈죠. 두 학교가 비슷하죠. 한 명 차이니까 또 속으시는 거예요. 하늘고는 정원이 270명, 인천국제고는 130명 들어.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쟁률이 누가 더 높을 것 같으세요? 하늘고가 더 높아요. 그 말은 지원할 때는 얘가 평판이 좋으니까 좋은 애들을 싹 끌어당겼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더라. 지금 어머님들 머릿속에서 이 동네 엄마들도 많이 지원한 그 자사고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이름은 말씀 못 드리고 물어봤더니 자사고가 있는데 서울에 20몇 명 보낸대요. 그래서 수시 정시를 확인해봤더니 수시로 9명인가 밖에 못 보냈어요. 근데 그 자사고는 내신 성적 높은 애들을 이 경기도 지역에서 거의 끌어가고 거기에 거의 다 입학을 시키거든요. 근데 또 학교 정원은 3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누구한테 치느냐?
자, 여기 안 들어오셨죠? 여기는 2년 연속 미달 외고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엄마들이 다 꺼려하는 외고예요. 아무나 안 가요. 사실은. 엄마들이 막 무시해요. 그래서 저기 갈 바에는 일반고 보낸대요. 어이가 없거든요. 왜냐면 달라요, 어머님들. 여기 보면 이게 미달 외고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들. 150명 정원에. 여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 체면도 있고 아이가 조금 막 외고를 간다고 했는데 영어가 막 C 나오고 B 나오고 이 난감한데 일반고에 쪽팔리고 해서 간 애들도 많아요. 그 부모님이 외국인도 계시고 그래서 0.98대1 막 작년에 0.86대1 추가 모집해도 미달이에요. 그 애를 탈탈 끌어다가 학교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기 자사고 애들보다 훨씬 성적이 좋고 그 자사고는 최고 애들 내신 좋은 애들 순서대로 다 끌어갔는데 정시 빼고 수시 보니까 9명 넣어버려요. 애들 다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애들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계 한번 보고요, 오늘. 이제 여기 마지막 챕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특목 자사고 경쟁률은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전국 자사고는 있는데 전국 자사고에 대해서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자세히 묻지 마세요. 왜냐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목표 정해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다 다릅니다. 근데 좋은 거는 전국 자사고를 목표로 하면 어머니에는 범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류, 학교생활연수 2,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이게 서류로 들어가는데 자, 과학을 지원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러면 늦어요. 선생님 이거 놓고 이거 합격하면 면접 수업할게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머님들이 꼭 자기가 1차에서 떨어졌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여기 서류를 넣음과 동시에 어머님에게는 1, 2주 안에 개별 면담, 과학고 입학 담당관이 와서 원본 보면서 물어봐 버려요. 그러니까 면접 대비를 언제 해야 되냐면 선생님 1차 합격하고 소집 면접부터 할게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서 접수하면서 동시에 면접이 아니라 면담 준비 수업을 따로 해야 돼요. 면담 준비 수업.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쇠가루가 섞여져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뭘 해야 돼요? 자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 이런 건 안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합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제고 자서 이거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수학과학 열심히 하고 영재학교 국영수사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따 보여드릴게요. 외국 국제고 자사고는 너무 쉽죠? 학교생활 중 외국 국제고는 영국사 그 다음에 자소서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1차 하고 면접 들어가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차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어머니들 A라고 가정하고 B로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있어요. 아까 미달 외고 가면 돼요. 미달 가면 되는데 일단 원하는 학교를 100%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거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학교생활교육부의 서술학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을 하는데 어머니들 이게 안 된다는 걸 교육부가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관찰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머님 아이들 다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 지도하에 아이가 직접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생기부 선생님 이거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잘해주겠지 가만히 지금 계신 부모님이 많으실 건데 5가지 자료를 낼 수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 독후감. 외국 가는 친구면 영어 원서 독후감 2-3권씩, 국어책도
뭐 사회계열 독후감 다 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안 받아주진 않아요. 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서 저희의 독후감 냈습니다 하는데 어머니가 아니, 어머님들 지금 독후감 넣은 거 다 제로 반영 안 돼요. 왜냐면 학생부의 7번 항목이 독서 활동 상황란이 있는데 그건 가려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권을 내건 1000권을 내건 다 가려져서 들어가요. 얘들아 너 헛고생 한 거야 지금.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한테 독서 감상문을 낼 때 선생님 7번 항목에 넣으시려고 그러죠. 그거 비반영이니까 요거 3권은 영어 세트, 요거 3권은 사회 세트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안 하면 지금까지 책 낸 거 다 무용지물. 아시겠죠? 자, 독후감은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수행평가 중에 영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거 많이 하시는데 듣기평가를 수행평가로 뭐로 대체한다. 그래서 쪽지 시험형으로 수행평가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거 학교 선생님이 내주지를 않았어도 본인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을 듣고 이 단원과 진로를 연계해서 탐구보고서나 PPT나 카드뉴스나 어떤 형태의 것이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담임 선생님이 생기부를 잘 써줘야 되는데 이사장하고 친한 친척이 체육 선생님이 또 담임이야. 그러면 이게 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유활동, 진로활동은 어떻게 자기가 했던 샘플 학교에 소식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활동은 500자, 진로활동은 700자, 동아리활동은 500자 학교 생활교육 기준에 맞춰서 딱 써가면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요.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이런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있죠. 교사 지도하에 웬만한 중학교는 다 해줍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태도가 달라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무실에 따로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애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 자사고가 목표여서 그렇게 애가 열심히 해오는데 생활교육부에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경기도 교육청 그 학부모 설명회에서 장학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진로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아니라 장학사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라고 하세요. 규정이고 캡처하셔가지고 그러면 99% 중학교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나 이걸 이대로 넣어드릴 수는 없고 교사 재량입니다라고 여기까지는 말을 하는데 보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에도 A등급인데 외대국어를 떨어지고 저 집에는 A등급인데 누구는 외대국어로 가고 희한했잖아요. 그게 생기부가 다 바뀌어져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율, 학교 폭력 예방교육, 흡연 예방교육, 동아리 활동, 그 농구부 필라테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 칸은 원래 뭐 하는 칸이냐면, 자 보세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활동이 자율탐구 활동이에요. 마음대로 주제 선정을 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칸이 원래가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실 줄 없어요. 지금 어머님 아이들은 학기마다 준비를 하든 연말에 준비를 하든 보고서든 PPT든 독서 감상문이든 카드뉴스든 UCC 영상이든 뭐든 갖다가 자율활동은 담임, 동아리활동은 동아리 선생님, 진로활동은 담임 해가지고 넣어달라고 공식적인 칸이에요. 이 칸이 원래 공식 칸이에요. 안 했으니까 그게 끌려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튼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어떤 형태든. 근데 어머님들이 저게 뭘 주제로 하는 게 좋으냐, 자기 진로든 뭐든 하시는데 이걸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해마다 이게 진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 대부분 의대 가는 친구들은 의학과 관련해서 뭐 미생물학도 넣고 분자세 생물학에 대한 탐구 활동도 넣고 보고서들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 능력도 보여주기 위해서 선행학습 한 거를 저기서 과시하는 거거든요. 원래
지금 중학교 단원을 심화해서 뭐 기하의 무슨 단원까지 탐구 보고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입학사정관이 영태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서도 저기 딱 떠들어 보면 얘 비전까지 하고 왔네, 기하학과까지 다 끝내고 왔네 알 수 있어요. 저 카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요즘 대치동 트렌드예요. 다 거기까지는 들어간다. 그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더 넣어준다라고 하면 뭘 넣어주냐면 학교 외부 활동을 들어갑니다. 학교 외부 활동이 생기부에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직속기관 교육 관련 기관이 주최 주관한 활동은 생기부에 들어갑니다. 규정이고 대회 공지가 뜨면 주최 주관을 오셔야 돼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대회는 지금 전국에서 6명만 상을 줘요. 근데 어머님 아이들 지금 떠올려 보세요, 얼굴. 이 대회 나가면 전국 6등 안에 들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왜 무시하세요? 없죠. 처음 나가면 힘들죠. 근데 여기는 극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수상 영역한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뭔가를 했냐, 진로와 관련해서 뭔가를 했냐만 적는 칸이니까 저 대회에서 어머니가 전국 1등을 하건 전국 꼴등을 하건 등수는 이지 안 하고 학교에 체험학습 보고서 있죠. 거기다가 여기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거기 그대로 들어가는 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흡연 예방 교육 3년 받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막 6년 받고 그게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얘만 넣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걸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고서 종류인데 이런 식의 보고서 이 정도 수준이 들어가요. 항목 자사고 가는데 이렇게 다 논문도 다 들어갔고요. 어머님 아까 그 정도 특목고가 어머님 선행학습 어디까지 하고 학원 열심히 다녀가고 그 교과목을 따라갈 거라고 보세요? 안 봐요. 생기부 딱 보는 순간 돼, 안 되네, 우리 학교 와서 가는 애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펼쳐 보이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PPT고 이렇게 의학이면은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해리포터 같은 거나 이런 거 제발 유메리 문학상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이상한 원서 읽느니 이런 게 훨씬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책도 좀 다른 거 있고 동아리 활동도 좀 다른 걸 하는데 이제 교육부 교육청 대회가 없다. 그 다음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많아요. 지금 제가 지도하는 애들 지금 장관상 받고 지역도 다양하잖아요. 여기 대구 애들, 광주 애들, 경기도 교육감상 받고 여기 입상이 딱 되면 언론에 무조건 자동 보도 자료가 나가요. 이게 왜 유리하냐? 면접관이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물어보면 면접 때는 무슨 상을 받았고 내 이름이 몇 개 언론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다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종지부를 찍는 게 외부 대회들이에요. 수상 경력들. 자, 그러면 요런 대회는 빡세긴 해요. 근데 교육부 대회가 아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자율 주제 탐구 보고서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 주제를 뭘로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학생 자율로 주제를 선정해서 보고서를 생기부에 넣을 수 있다. 다 그렇게 하는 규정이다. 주제가 생각 안 나시죠? 그 주제를 바로 대회 주제로 하면 돼요. 이렇게. 대회 주제로. 그러면 대회라는 말은 아까 생기부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 대회는. 대회라는 안 들어가고 대회 이름은 안 들어가고 이런 대회 개요, 캠페인 활동, 보고서 제목으로 생기부에 올려놓고 어머니네들이 상을 받잖아요. 면접 때 쓰는 거예요. 자소서에도 들어가요. 어머니들 그 외부 대회 자소서 안 들어간다고 또 누구한테 들으실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자소서에 대회가 안 들어가는 규정은 교과 관련 대회라고 명시가 돼요. 교과 관련 대회. 환경은 교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영수사관 대회는 자소서에 안 들어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런 대회는 다 자소서에 들어가고 면접 때 쓰는 대회들입니다. 많아요. 어머님들 이렇게 지금 외교부 장관상 8명 입상을 시키고
여기는 지금 영재학교 준비하는 초등 애들이거든요. 초등부 때부터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에서 아이들 영재학교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스펙을 하나 짠다라고 하면 이게 주한 중국 대사상인데 국방부 장관상 어렸을 때부터 쭉쭉쭉쭉 들어가죠.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여자애 그래서 시상식장 가서 인터뷰하고 뉴스에 나오게 이래야 이제 합격을 하면 이거 제 딸이에요. 이제 올해 고1인데 나이는 좀 자체식에서 점프를 시켰습니다. 지금 원래 중3 해야 되는데 외국 가서 잠바 입고 다녀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떡잎부터 너는 엄마 닮았어 막 와라. 그래서 그 자랑이 아니고 아무튼 공부를 못해서 특목고를 보냈다. 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어머님들 지금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대회예요. 13회 국제 환경 대회인데 환경부 장관상 뭐뭐 나오는데 제가 하나를 좀 드릴게요. 다는 못하고 제가 수풀림에서 잘하면 여기는 교수감상 하나를 제가 배정해 드릴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심사위원이거든요. 제가 심사위원인데 제가 정부부처 심사위원이라서 정부에서 대회하면 저를 찾아요. 그래서 심사 기준하고 설계를 하는데 여기가 환경부 대회인데 1차는 이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이 마감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일요일인데 환경 관련 주제로 PPT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돼요. 환경 관련 주제 PPT를. 자, 거기서 1차를 통과를 하면 수술 면접이에요. 면접. PPT를 놓고 묻고 답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 본선 대회장으로 안 오셔도 돼요. 국제대회라서 온라인 줌으로 해요. 어머님이가 예선 통과하면 줌 링크를 줘요. 아이 연락처로. 그 날짜에 들어와서 면접을 하면 됩니다. 대략 3분 정도. 그러면 그 심사위원단을 제가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예선 정도의 어머님 애들은 PPT는 그냥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 유튜브 실시간 강의를 원장님한테 제가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 대회 개요, 준비 방법, PPT 제작법 등을 설명을 하는데 그거 하면 아이들 한 서너 시간이면 예선 PPT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내일 그거 다 무료 강의예요. 그 강의만 들으면 99%, 이건 너무 심할 것 같고 여기 친구들 80% 이상 예선에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구술 면접을 안 해봤을 건데 구술 면접은 제가 또 어머님들 우리 애가 좀 더 해봤으면 좋겠기 때문에는 구술 면접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애들 안양 지역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여기도 교육감상 이번에 배정된 게 11개거든요. 11개니까 적어도 안양 지역은 제가 하나를 지역 학배를 해야 돼요. 저희 수풀이 예뻐서 주는 게 아니라 지역 학배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제가 배정을 조금 상 많이 나와요. 예선 통과하면 거의 다 상 나와요. 자소서 면접 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챙기실 때 3월 임원 선정하고 동아리 이걸 3월에 하시는 게 아니라 방학 때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수행평가 보내드려요. 빨리 얘들 체크하세요. 빨리 체크하셔가지고 수행평가 계획안은 이미 나와 있어요. 공지 못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들 다 가지고 계세요. 직접 통화하셔가지고 3월에 다 끝내세요. 4월에는 집중적으로 내신 준비를 하는 거고 끝나고 나면 다시 수행평가 6월에 있을 수행평가를 미리 땡겨서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이때 시키시고 개인 봉사활동을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체험학습 보고서 쓰고 어디 가시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추가 자료를 내는 기간입니다. 추가 자료 자기평가서는 뭐든 이렇게 내고 나면 생활기록 하나 개 정리가 되는 게 바로 학사관리 학생부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메모리되지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원하는 고등학교는 100% 들어간다. 자, 그래서 지금 애들이 뭘 시키고 있냐면 제가 방학 때 시킨 건데 이미 애들 진로 진학 다 짜서 방학 때 논문 작성법 교육시키고 중고등학생들이 이미 이렇게 수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환경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교내대회가 아니라 환경대회 지도하고 있고 다른 애들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평가도 다 지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필고사 매진을 하고 나머지 파트는 전문 선생님들이 따라 붙어서 얘를 챙기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느냐? 외국 국제부 자사고 자소서입니다. 보세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이거는 얼마든지 닥쳐서 쓰면 돼요. 멋있게 포장해서 쓰면 포장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요거란 말이에요. 탐구 보고서를 아까 써야 된다는 게 3년 동안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수행한 학습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과정 등을 사례를 써라라고 했을 때 최악을 알려드릴게요. 너 어떻게 공부했는지 써라라고 하니까 세상 계획표를 썼습니다. 학원 열심히 다녔습니다. 오답노트 만들었습니다. 늘 외우면서 다녔습니다. 문제도 만들어봤습니다. 친구랑 대화하면서 했습니다. 안 잊어먹기 위해서 반복했습니다. 탄약이죠. 초등학생이죠. 그게 아니에요. 얘들 인성 보십시오. 이게 아까 한 게 없으면 또 떨어져 버려요. 이게 외국 국제고고 과거는 이제 심각하죠. 수학, 과학 관련 분야 너 뭐 탐구했니?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학 탐구 2개 또 얘기해봐. 가장 의미가 있다고 하는 과학 탐구 또 얘기해봐. 너 인성은 어때? 보세요. 수학, 과학, 영어, 국어, 특히 과학부는 수학, 과학 탐구 보고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학교 체제대로 하면 자소서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제 수업은 이렇게 했었어요. 올해도 이런 식이고 자기주도 학습 과정 탐구시키고 이렇게 적고 마지막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게 외고 합격안의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 근데 여기에다가 유베리 문학상, 아동 문학상 넣고 저기 뭐 EBS 뭐 강의 듣고 또 테드 들었다고 그거 제발 쓰면 안 되죠. 테드 초등학교 때 하던 거를 이제 이해되시죠? 요 정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어느 학교든. 제가 지금 최상위 학교 거 보여드린 거 실제 올해 합격생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과학고 면담 면접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어머니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포도요. 그럼 이제 탈락을 하세요, 어머니가. 잘 찍고 계시는데 그렇게 면접을 하시면 바로 탈락이에요, 어머니. 재수하시면 되고. 자, 어머니 좋아하는 과일 뭐예요? 와, 이제 반말까지 하시네. 여기는 포도 요로 주셨잖아요. 엄마는 이제 반말을 해요. 자, 이제 학생 좋아하는 과일이 뭐니? 사과? 입을 가리고 했네. 이거 탈락이네. 맛있는 거 사 먹어. 엄마랑 왔으니까 엄마랑 같이 나눠 먹고. 자, 보세요. 최악이 아까 자소서도 거리를 안 만들었을 때 자소서를 쓰게 하면 탈락이거든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막 예상 문제 만들어가지고 뭐 좋아해?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거부터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면접은. 자, 보세요.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질문자의 방금 질문이 있죠. 제일 진술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또 탈락이에요. 자, 왜 탈락이냐? 보세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면접관이 뭘 궁금해할 것 같으세요? 코바요. 면접장에 보냈을 때 두 타입의 아이가 나와요. 어떤 애는 와 좋아하고 나와요. 선생님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너 탈락이다 얘야. 왜냐면 질문을 다른 애보다 과도하게 많이 받았다는 것은 답변이 부실했다는 소리라서 꼬리 질문을 계속 이제 토론에서는 꼬리 질문이 아니라 연쇄 질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쇄 질문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포도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상입니다. 두 번째는 맛입니다. 이게 요약 답변이에요. 그래서 색상과
맛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그래서 포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안 좋아요. 하고 나서 이상입니다. 하고 끊어줘야지 됩니다. 왜냐면 이상입니다를 안 붙이면 면접관하고 친구의 시간이 3초 들어가요. 서로 또 관계가 애매해진다. 그래서 거기까지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답변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인이 면접을 하는 거랑 비전문가가 면접을 하는 거랑 또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기출 문제를 줘요. 얘한테 기출 문제를 쫙 주면 아이가 초안을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다시 첨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중 예상 문제, 서류와 제시문이 나눠져 있어요. 서류 제시문 문제를 또 하고 또 해요. 그러면 대략 아이 하나 지도하는데 답변지가 한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답변지가 다 완성이 되면 스피치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암기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어느 정도 분량이냐? 이것도 이제 채점표인데 요거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이걸 다 이런 식으로 면접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보통 질문을 하면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했을 때는 이렇게 답을 한다라고 이런 걸 교육을 다 시켜요. 그래서 강의 숙지, 학교 확인, 추가 탐구 활동 등등 시킨 다음에 하나의 이제 이게 얘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얘들이 이제 딱 작성을 하면 여기 왜 빈칸이냐? 여기를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치우고 이렇게 답변 바꾸자. 그래서 요게 대략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됐던 문제만 100개. 그 다음에 아이 개별 학생부와 자소서 기반으로 만드는 게 대략 50에서 70개. 그 다음에 제시문 면접이 나오는 자사고는 제시문 연습을 서연고 대학교하고 기출문제하고 한 10회차 이상은 다 풀죠. 자, 제시문 면접은 이렇게 해서 이게 제시문이에요. 중학 특목고도 이렇게 나와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특목고 제시문도 여기에 국어 지문, 그다음에 신문 기사, 고전 이렇게 해서 몇 분 안에 2개 내지 4개까지 답변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 질문에 요거까지 연습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고도 이렇게. 자, 그러시면 이제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방금 이 자소서와 학생부 관리가 면접을 거치고 특목고를 간 애하고 아니면 그냥 하고 3년 갔다가 집 갔다 온 애가 일반고 학생하고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일반고를 가더라도 아이한테는 일단 일반고라고 얘기합니다. 설령 일반고를 보내시더라도 무조건 특목 작업을 준비하게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안 가야 될 학생들은 너무 예민하거나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 그거 빼고는 다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을 한번 보시면 진로 희망을 얘는 고등학생인데 뮤지컬 연출이라고 되잖아요. 여기는 인천에 있는 일반계 여자분 원정이다. 3년간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낸 학교예요. 자, 그러면 대학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얘한테 너 몇 등급이니 어느 대학 쓰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판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부를 보고 학원 역량 쭉쭉쭉 계산해서 몇 점, 전공 적합성 몇 점, 발전 가능성 몇 점 해서 이 학생 76.25점 나왔잖아요. 중학교도 똑같습니다. 어머니네들 3년간 또는 과거 영재학교 지원하는 친구들 2년간 생기부를 놓고 이 고등학교에서 평가하는 이게 몇 점인데 지금부터 하면 몇 점까지 올리겠다에 따라서 지역자사고인지 외고인지 국제고인지 과학고인지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입 기준으로 말하면 이 76점이면 서성하는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서연고는 약간 빠듯한 점수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친구는 상담을 했는데 얘는 서울대를 써보겠다네요. 학생하고 상담했는데 근데 얘는 연세대가 없죠. 왜 안 쓰니? 라고 했더니 떨어질 것 같아요. 너 왜 서울대를 왜 쓰니?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양식은 뭐니? 여기라도 합격하면 좋겠대요. 왜냐면 그래요.
등급이 정규 1등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써볼 거면 미학 언론 말고 인문 계열로 들어가자. 왜 그러냐면 계열 모집은 모집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경쟁률이 좀 낮아요. 계열로 바꾸고 연세대를 쓰자. 그다음에 고려대는 2개 지르자.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제 저랑 연습을 하고 있죠. 저랑 카톡을. 그다음에 서울대 면접도 저랑 열심히 하죠. 서울대까지 이렇게 잘 마치고 왔다고 보내고 이제 저는 이걸 빨리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잘 됐어요. 분위기 어때요? 합격했을 것 같으세요?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탈락이죠. 76이면 탈락. 점수가.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정확히 탈락이죠? 근데 저는 알아요. 자, 충원으로 한 번 이전에 한 번 나와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얘는 면접 연습을 너무 저랑 잘했어요. 면접을 4개월 연습시켰거든요. 면접은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면접 자신 있었고 아까 76점이면 종합 평점에서 얘가 10점 빠져요.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안 돼요. 얘는. 충원 이때 얘가 다양한 점수예요. 면접 만점이었다고 쳤을 때.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24일날 연락이 왔죠. 합격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쓰라는 곳에 딱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입신 거예요. 얘가 전교 10등 안에 못 들지만 점수를 보고 뭐뭐뭐뭐 했을 때 1차가 아니라 몇 차 시기에 무슨 대학 무슨 과를 합격할 것 같아까지 짚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도 부족한 걸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합격도 하고 지금 얘네들은 어머님 제가 자료를 일부러 안 보면 비슷할 것 같아서 여기 합격했다고 막 오잖아요. 얘네들이 영어 C가 있어요. B도 있고 고액을 외고액을 지금 보낸 거예요. 다 보낸 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어머님 아이들은 이제 시기가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 시기가 바뀐 환경에서는 아무튼 현재도 그렇고 학교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보내지 마시고 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그렇게 이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 있어서 질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한테 전화 말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시간 빨리 되도록 내서 어머님들한테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필요하신 부분은 또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풀림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교육 체계와 내용들을 다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도 숙지하고 계시고 툴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학원을 단순히 교과로만 이용하지 마시고 학원 측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어머님 아이들 그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고등학교 여기 있을 때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오시면 또 드릴게요, 어머님들. 아시겠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